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살 땐 빨랐는데 왜 이리 느려졌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건 전문가급의 실력이 아니어도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누구나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꾸민걸 PC 채널 구독자분들이나 링크 타고 어쩌다 들어오신 분들은 부품 교체나 업그레이드 할 때 엉뚱한 부품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동영상을 1.2배나 1.5배로 들으시면 한결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살 땐 빨랐는데, 그렇죠. 항상 살 때는 빨라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PC의 느려짐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성능 미달. 둘째, 하드웨어적 문제. 셋째, 소프트웨어적 문제입니다. 이 순서가 제가 그냥 막 적은 것이 아니라 제가 고객분들의 컴퓨터를 테스트하고 진단할 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성능 미달은 그야말로 내 PC 성능이 조금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의 권장 사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자, 로스트 아크, 네이버에서 로스트 아크를 한번 검색을 하고 권장 사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권장 사양이 나오는데 내 PC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 PC의 사양이 현저히 낮거나 떨어진다면 부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 빌 게이츠 할아버지가 와도 느린 건 느린 겁니다. 그리고 꼭 로스트 아크 홈페이지 내에서도 이렇게 권장 사양을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자,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R2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권장 사양을 한번 볼게요. 권장 사양을 보면 정말 낮습니다. 고종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뻘 되는 CPU 성능에 아무튼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제작자 홈페이지에서 사양을 확인해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작사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사양을 보게 되면 여기는 라이젠 5600이고 여기는 뭐 AMD 2800 플러스죠. 이거를 제가 이제 패스마크에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수치가 5600, 2800. 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펙상, 수치상 마이너스 98.6%예요. 아직 네이버에서 수정을 안 한 듯 합니다. 만약 R2 온라인을 하시려고 PC 구매를 염두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사양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이나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용 중인 PC의 사양과 제작사에서 프로그램 구동 시 필요로 하는 권장 사양을 비교해 보시고 약 20에서 30% 정도 성능을 업해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부품에 불량이 있냐 없냐입니다. 3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바로 하드웨어의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부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SD가 불량이면 뭐 블루 스크린, 뭐 윈도우 진입 시 너무너무 느리고 뭐 갑자기 사용 중에 멈추고 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는 아무 작업도 하고 있지 않은데 SSD의 사용률이 100%고 뭐 메모리 불량도 쉽게 설명해 드려서 뭐 5600이라는 속도인데 갑자기 4800으로 클럭이 낮아져 있거나 뭐 두 개를 꽂았는데 한 개만 인식하고 있거나 뭐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그래픽 카드의 경우는 대부분 자체 불량도 있지만 온도로 인한 스로틀링이 걸려서 성능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로틀링이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쿨러의 불량이나 뭐 정상적으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면 GPU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너무 고온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고장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을 강제로 낮춥니다. 이때 열이 좀 적게 나겠죠. 이 스로틀링이 걸리면 느려지게 됩니다. CPU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CPU도 고온으로 인한 쿨링 효과가 못 미칠 때 스로틀링에 걸립니다. 이때는 불량 부품을 잘 선별해서 교체를 하시거나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입니다. 뭐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한 2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포맷이 종합 감기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거나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원인 세 가지 중
1번과 2번에 해당 사항이 없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컴퓨터 전원이 안 켜지는데 포맷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악성 코드, 바이러스나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엄청난 자원을 할당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포맷이나 소프트웨어 재정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1번은 통과라는 가정하에 하드웨어적인 성능은 분명히 좋고, 하드웨어적인 성능은 좋은데 매번 느려져서 포맷만 자주 해보고 며칠 쓰다 보면 또 느려지고 버벅거리고, 그럴 때는 2번의 문제,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3번만 줄구장창 한다고 해서 절대로 빨라지지 않습니다. 순간 빨라졌다 해도 문제는 다시 생깁니다. 포맷 비용도 저렴한 비용이 아닌데 계속 포맷만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내가 손쉽게 방법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 같은 경우 가셔서 이제 내 PC와 사양을 비교해 보시면 아십니다. 2번, 3번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자, 바로 컨트롤 시프트 ES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어려우시면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왼쪽 키보드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 다음 ES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올라오죠. 여기서 성능,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상단에 성능이라고 있고요. 윈도우 11은 왼쪽에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작업 관리자를 6 쓰면 반은 성공입니다. 여기서 성능을 아까 제가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윈도우 10은 위 상단에 성능 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GPU. 그렇죠. 저는 이제 USB가 달려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통 분들은 5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얘를 잠깐 내릴까요? 내리고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용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야? 아이들? 플로드 이게 뭐야? 자, 아이들은 부팅 후 아무 작업도 하고 있지 않을 때의 상태, 부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 작업관리자 성능 탭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저는 지금 아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률이 낮아요. CPU 사용률 낮고요. SSD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이더넷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픽 카드는 조금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 조금 사용하고 있고, 한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풀로드, 이거에 대한 반대예요. 풀로드는 특정한 게임이나 프로그램 구동 후 작업을 아주 플레이하고 있을 때 이제 부하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대부분 풀로드, 아주 과하게 게임을 한다거나 이제 다중 멀티 작업을 하실 때 그때 풀로드라고 합니다. 이 이제 용어 이해가 조금 필요하고, 즉 아이들과 풀로드 상태의 사용률은 서로 다릅니다. 이 사용률로 이상 원인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테스트용 프로그램이 더 정확하지만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들 상태에서 CPU의 사용률이 높으면 스로틀링이나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구동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프로세스에서 CPU 사용률이 높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성능 탭 위에 보면 프로세스라고 누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CPU를 또 한번 누르게 되면은 얘가 뭐를 지금 많이 잡아먹고 있는지, 자원이 얘 쪽으로 할당이 됐는지를 한번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불필요한 거다, 내가 모르는 거다,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놈 때문이구나,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성능 탭으로 올게요. 메모리의 경우는 아이들 상태의 메모리의 사용률을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작업 안 했을 때를 한번 확인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49%죠. 게임이나 프로그램 구동 시의 사용을 보셨을 때, 게임이나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얘 사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열리게 되면. 메모리의 사용률이 80% 이상이다 하시면 메모리의 용량 업그레이드를 염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스펙에 맞지 않을 때입니다. 클럭이 낮아졌거나 용량이 줄었거나, 이외의 문제는 바로 사용률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분량 같은 거는 제가 이전에도 메모리 분량 테스트하는 방법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럴 때 메모리가 불량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내가 아이들 상태에는 좀 적은데 프로그램 구동 혹은 게임을 구동했을 때 사용률이 80% 이상이다. 그러면 메모리 증설이 도움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디스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운받고 있거나 데이터의 이동이 있을 때 사용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0, 1 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아무런 작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사용률이 높으면 SSD 불량이거나 뭐 토렌트나 P2P 등으로 인해서 내 저장 자료가 업로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다운로드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SSD의 불량은 다양한데 뭐 그중에 하나, 불량 섹터의 경우는 PC는 그 불량 섹터를 읽으려고 노력을 할 때 사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튼 뭔가 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사용률이 이상적으로 높은 게 있다. 그러면 그 부품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더넷입니다. 이더넷, 인터넷에 관련된 건데요. 인터넷이 느릴 때 파악이 가능한데 이 역시 아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보내기와 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은 뭐 이렇게 돼 있죠. 보내기와 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디스크처럼 P2P나 토렌트에서 내 자료가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토렌트 옵션에서 옵션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GPU입니다. GPU는 CPU와 비슷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뭐 컨트롤, 시프트, ESC 키로 일반 분들도 특별한 테스트용 프로그램 없이 대략적인 문제를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오늘 동영상으로 뭐 SSD 불량인데 엉뚱하게 메모리 증설하지 마시고 CPU 성능 미달인데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좋은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